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7곳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단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TV 개국 10주년 두 번째 기획보도. 오늘은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하기 위한 BBSTV의 발자취를 모았습니다. 가입자 6만 명을 눈앞에 둔 BBS 10만 공덕주 모임 만공회에 훈훈한 권선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박물관을 가다. 오늘은 그 5번째 순서로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성보박물관을 소개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사가 있는 경남 지역 18개 시군에 김장 14,000포기를 지원합니다. 청년 취업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서울역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역에서 릴레이 청년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의 산사 7곳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가적 성과를 계기로 우리 성보유산의 보존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체계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곳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단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산사 7곳이 한꺼번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1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천년의 세월 우리 문화를 지켜온 살아있는 종합승원이라는 점을 세계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유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보존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양산 통도사와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서남사, 해남 대흥사,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란 이름의 이들 7개 사찰은 전국 5개 도시의 산지에 있어 통합 관리 운영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7개 사찰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배를 탔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관리를 할 수 있고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센터 또는 무슨 위원회 이런 것들 7개 사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학계와 문화, 예술계 전문가들은 산사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가장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관 단체가 있는데 당연히 어떤 이해관계든 하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7개의 연속유산이기 때문에 문체부와 문화재청, 지자체, 조계종 등은 지난해 1월 유네스코 측에 세계유산을 신청하면서 산사 7곳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별도의 주체로 통합관리단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이들 기관과 단체들은 통합관리단장을 조계종 총무원장이 맡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사는 천여 개의 한국의 전통사찰을 대표한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세계가 인정하는 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법 스님은 산사는 전통사찰만도 1000곳이 넘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통칭된 7개 사찰의 가치와 확장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통합관리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올해 조계종 포교 대상은 금강선언 주지 해거 스님과 이정옥 연꽃모임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다음 달 19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제30회 포교 대상 각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최고 영예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해거 스님은 1988년 서울 개포동의 금강선언을 개원해 도심 포교의 새 바람을 일으켰으며 특히 전국 금강경 독송대회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알려왔습니다. 이정옥 회장은 부산 지역 수행단체 연꽃모임을 창립해 42년간 회장을 맡으면서 봉사활동 등으로 불법 홍포에 앞장섰습니다. 공로상인 총무원장상은
남성사 주지 정우 스님과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광명희 전 포교사단장 자비신행회에 돌아갔습니다. 이 밖에 법룡사 정현 스님과 사단법인 동년 이사 탄경 스님, 정주화 한의사 불자연합회 회장, 조명하 백천문화재단 대표 등이 원력상인 포교 원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이 TV를 개국한 지 내일로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BBS TV는 수준 높은 법문과 다큐멘터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뉴스 등을 선보이며 불교계 영상포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습니다. BBS TV 10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BBS TV를 이끌어온 프로그램과 콘텐츠 발전 과정을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BBS 불교 방송은 라디오에 이어 지난 2008년 TV를 개국해 본격적인 영상 포교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당시에는 생소했던 IPTV에 진출했고 위성 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이어 케이블 방송까지 시작하면서 지금은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영상을 통해 불자와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BBS TV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불교계 뉴스 강화, 양질의 법회와 다큐멘터리, 생방송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불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3, 4년 전에 비하면 약 80% 정도 많아졌죠. 자체 제작 비율이 85%가 넘고 평균 시청률은 10여 개 종교 채널 중 1위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이죠.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처음 선보인 붓다 패러다임 세상을 바꾸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을 통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교적 시각으로 통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 쟁점 현안들을 불교적 시각으로 풀어보는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올해부터 TV로 선보이면서 시사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된다고 하는 것이 곧 기계적인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향한 여러 의견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인의 스승 달라이라마와 세계 석학들이 과학과 심리학, 철학 등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담은 지혜의 컨퍼런스 마인드 앤 라이프는 21세기 불교 사회인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 인생 만남과 불교의 근본 경전인 빨리 대장경을 카툰 영상으로 만나는 빨리 대장경도 시청자들의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1인 법문 프로그램으로 BBS TV의 시청률 향상에 기여했던 지광스님의 법고대통, 우리 시대 큰 스님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조명하는 프로그램 설림산책, 수행자의 밥상 등 다양한 다큐 프로그램들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BBS TV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인 연등회의 생생한 현장과 조계종 종정추대법회 등 주요 불교 행사들을 생중계로 방송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BBS TV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뉴스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BBS TV 뉴스는 지난 2014년 20분 뉴스로 본격 시작돼 불교계 전반의 다양한 소식들을 신속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TV 뉴스는 지상파 언론사로서 청와대와 국회, 법원, 검찰, 세종청사 등의 기자들이 출입해온 노하우를 살려 정치와 경제, 사회, 주요 현안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왔습니다. BBS TV 뉴스는 앞으로도 불교와 연관된 일반 뉴스들도 적극 발굴해 새로운 스타일의 불교 뉴스를 선보이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BBS TV가 지난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열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섰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BBS 불교 방송을 후원하는 10만 공덕주 모임 만공회가 불자들의 성원 속에 가입자 6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휴일 펼쳐진 BBS 만공회 3년 TV 10주년 음악회 현장의 감동이 훈훈한 권선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3년을 맞은 BBS 후원 조직 만공회에 초창기 같은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다시 답지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지난 25일 KBS 홀에서 만공회 3년 TV 10주년 음악회가 펼쳐진 이후
BBS의 만공의 가입 창구는 불자들의 정성이 훈훈한 사연과 함께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화숙 보살은 당일 음악회 현장에서 자명 스님이 목 놓아 부른 아버지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먼저 떠난 친정아버지, 자신을 딸처럼 아껴줬던 시아버지가 그 순간 사무치게 그리웠다고 하면서 공연의 감동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처럼 듬직한 남편 명의로 만공의 한 구자를 더 가입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또 굉장히 저를 예뻐하셨던 소중했던 시아버님, 또 그 두 분 말고 세 번째 저희 남편은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그걸 이제부터라도 제가 아이들로부터 남편을 아버지라는 위치에 높게 좀 세워줘야 되겠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이자 음성, 영상 포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BBS 발전을 위해 더 단합해야 한다는 배우 강부자 씨의 말에 공감한 한 회원은 본인 구자 증액은 물론 도반 10명을 새로운 만공 회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변 권선과 함께 본인 가족을 추가하거나 돌아가신 부모님 영가 앞으로 가입하는 회원도 음악회 이후 부쩍 늘었습니다. 한 불자는 절 100개를 짓는 것보다 방송국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힐링 멘토 마가스님의 무대 발언에 감화돼 힘을 보태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불자들이 그 안스님들이 저를 정말로 10개, 20개, 100개 짓는 것보다 우리 공선하는 거 한 사람이 한 분이 두 분씩만 해도 그 이 큰 많은 공덕, 10만 공덕주는 금방 될 거라고, 우리 불교를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얼마나 큰 공선이라 그래서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지요. BBS의 글로벌 미디어 도약을 후원하는 만공의 회원 수는 현재 57,200여 명. 기존 만공 회원들을 주축으로 권선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출범 초기에 가파른 성장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시 청취자, 만공 회원들의 신심과 성원 속에 만공회는 곧 6만 명을 넘어 10만 공덕주 목표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불교계의 자비 나눔 기금 전달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와 불우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1억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모두들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불국사 본 말사가 함께 모금을 해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종우 스님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불국사 신도회와 자원봉사단 등이 다 함께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 군 포교를 위한 지원금 7천만 원을 조계종 군종교구에 전달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 이각범 이사장은 군종교구장 해자 스님에게 청년불교 활성화에 기여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와 함께 지원금을 전했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군승 등 군포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청년 장병들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수행과 불교 콘텐츠를 활용해 나를 찾는 길을 제시해달라고 군종교구에 주문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해마다 조계종 군종교구를 통해 1억 원 안팎의 군불교 진흥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재는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자 신앙의 대상입니다. 전국 주요 사찰 성보박물관을 조명하는 BBS 뉴스 기획보도, 오늘은 그 5번째 순서로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 성보박물관을 소개합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천년 고찰의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살아 숨쉬는 지리산 화엄사 성보박물관. 2015년 5월 문을 연 화엄사 성보박물관은 2만 점이 넘는 불교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보고입니다. 수백 년 전에 돌에 글을 새긴 걸 보니까 참 진짜 문화유산이 너무 뜻깊고 후손들한테 잘 물려줘야 할 그 유산입니다. 어찌됐든 잘 둘러보고 감명 깊게 보고 갑니다. 국보 제301호 영산의 쾌불탱화와 보물 화엄석경, 보물 서증석탑 출토 유물 등이 대표적인 소장 문화재입니다. 17세기 작품인 영산의 쾌불탱화는 12m 높이의 현존하는 가장 큰 불화로 꼽히며 화엄경 문구를 돌에 새긴 통일신라시대 성보 화엄석경은 1970년대 말
각황전 건립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엄석경은 실제로도 보기 힘든 작품이고요. 그 작품의 면면을 보았을 때 글자 한 획 한 획이 정말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듬뿍 담고 있으며 이 화엄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화엄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엄사 성보박물관은 개관 이후 상설 전시를 비롯해 매달 정기적으로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 초대전 등 폭넓은 장르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공간 역할도 담당합니다.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보물들도 함께 보고 가시면서 또 이제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보지 못했던 유물들도 함께 보고 가시니까 화엄사 성보박물관은 내년에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지리산 배경의 역사와 설화를 발굴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구례와 남원, 순창 지역 교육청 등과 화엄사 성보문화재 서포터즈를 구성해 교육적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화엄사 성보박물관은 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실제로 사찰의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배우고 느끼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화엄사 성보박물관. 유구한 성보를 토대로 문화예술 향유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동곡당 일타 대종사를 추모하는 달해제가 조계종 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달해제에는 은혜사 회주 법타 스님과 관장 돈명 스님을 비롯해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 등이 참석해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선교율을 두루 갖춘 수행자로 평가받는 일타 스님은 지난 1942년 14살의 나이로 친가와 외가 식구 41명과 함께 출가했습니다. 이후 고경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동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은 뒤 은혜사 조실과 해인 총림 율주, 조계종 전계 대화상 등을 역임했습니다. 19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바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잊혀지지 않는 큰 스님의 발자취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평소에 큰 스님이 남겨주신 가르침에 따라서 포교와 교육과 또 가람수에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중생 교화와 계율 정립, 후학 양성에 바쳤던 스님은 1999년 11월 29일 하와이 와불산 금강굴에서 법납 58세, 세수 71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가 동안거 정진을 다짐하는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을 비롯한 2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해 선덕 함주 스님을 법사로 법망경 보살계본을 독송하며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법회에서 스님들은 계율을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중생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살법회는 승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 계율의 조문을 함께 읽으면서 잘 지켰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법회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나눔봉사단이 지역 취약계층에 지원할 김장을 담그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LH는 본사가 위치한 경남 지역의 18개 시군에 14,000포기의 김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장 나눔 현장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H 본사 나래동 2층 실내체육관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에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직접 김장을 담아 진주 지역 취약계층 540가구에 1,800포기의 김장김치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진주시 대학 자원봉사자 대학생분들, 그리고 또 멀리 이곳 진주까지 이주해 오셔서 가정을 꾸리신 우리 다문화 가정분들도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그 어느 해보다 더 뜻깊고. 이날 본격적인 김장은 신명나는 난타 공연과 몸풀이 율동 직후 시작됐습니다. 한켠에서는 절인 배추와 양념을 나르고
다른 곳에서는 버무리고 치대며 체육관 전체가 분주합니다. 특히 김장에 나선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도 주위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김장을 필요로 하시는 많은 어려운 이웃분들의 신청을 받고 또 그분들에게 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정성과 사랑이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LH는 해마다 겨울을 앞두고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주를 포함해 경남 18개 시군에 41,000kg, 14,000포기의 김장을 담아 4,00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청년 취업이 공무원 추가 채용 등으로 지난달에 반짝 호전됐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일자리 현실은 여전히 막막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역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철도 역사에서 청년 채용 박람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실업자가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고용시장은 다소 개선됐다고 하지만 8%대의 실업률이 고정되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도가 양호한 주요 철도역의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한강, 관광, 콘텐츠 문화 쪽으로 지원했고요. 지금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관광 경영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관심이 높아서 지원하게 됐고, 아무래도 이제 제 전공이랑 맞는 쪽이기도 해서 관심이 높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코레일과 협력하는 이제 많은 좋은 업체들이 왔다는 것도 듣고 이래서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역에서 진행하다 보니 조금 접근성도 좋아서 오기에도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전공과도 알맞는 곳이고, 네, 제가 면접을 한국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이쪽에는 저희가 항상 저희가 수업 내용과 비슷한 곳이기도 하고 그 문화관광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서 면접을 봤는데 저 면접이 조금 떨려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 최종 합격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중소기업도 뭐 대기업 못지않은 곳이고 그 코레일이랑 또 하니까 좀 믿을만한 업체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자신감을 갖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역시 현장 면접과 함께 현장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접근도가 우수한 철도역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는 그 서비스와 기술을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인 싱크트리를 운영하고 있는 엔터프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근본 채용 박람회에서 서비스 기획자와 서비스 개발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련된 분들이 오시면은 면접을 봐서 이제 채용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현재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면접을 봐서 현장에서 좋으신 분이 계시면은 즉시 채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역 채용 박람회는 서울역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역사에서 계속됩니다. 특히 역내에 상설 취업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청년층은 물론 장병 대상 취업 열차도 운영합니다. 네, 이번 박람회는 저희 코레일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국방부가 우리 청년 실업과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국 KTX 주요 역에서 정기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취업 상담 센터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지방의 청년 구직자들과 우리 중소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채용 박람회가 철도역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접근도가 양호하고 현장에서 바로 채용되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청주시 고인세 박물관이 직지의 가치를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 유네스코와 손을 잡습니다. 고인세 박물관은 내년 연말까지 국비 2억 7천만 원 등 5억 4천만 원을 들여 이들 기관과 공동으로 6개 언어로 된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남 강진에 있는 백운동 원림에 대한 명승 지정이 추진됩니다. 백운동 원림은 담양 소세원과 보길도 부용동과 함께 호남의 3대 정원으로 불리며 다산의 차 관련 편지와 최초의 차 관련 서적인 동다기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범종등과 석탑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통등이 미국 뉴저지에서 선보였습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내일 미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전통등 강습회를 엽니다. 지난 1990년 5월 1일 세계 최초의 지상파 불교 방송이 첫 전파를 쏜 순간 2천만 불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려왔기에 방송을 통해 만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나 이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BBS의 뉴스와 방송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라디오로 시작한 BBS가 TV를 개국한 지 정확히 만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보다 많은 곳에서 더 쉽게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정법 구현을 위한 공익방송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